특히나 상황 이별인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른 채 그저 그 사람 상황이 풀리기만을 기다리고 있다, 아무것도 못하고 있다, 이미 수없이 매달려 봤다 하시는 분들은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연애자격 대표 상담사 박대희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영상 찍게 된 이유는 유독 저한테 많이 배정되는 상담이기도 한데 상황 이별을 좀 다뤄보려고 하거든요. 저한테 많이 배정됐던 그 상황 이별들을 몇 개 묶어가지고 분석해주고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지 조금 얘기를 해주려고 해요. 상황 이별은 여자분들보다는 남자분들이 많이 선택하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상황 이별을 선택하는 남자분들의 상황이나 심리 분석도 굉장히 중요하고 많은 경험들이 있어야 제대로 풀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상황 이별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순서대로 한번 볼게요. 첫 번째로는 상황 이별을 하게 되는 원인입니다. 상황 이별을 선택하시는 분들이 하는 말은 대부분 비슷해요. 내가 잘해주지 못해서, 너가 날 사랑하는 만큼 더 사랑해주지 못해서, 내가 힘들고 지쳐서 라는 식으로 마치 원인이 자기인 것 마냥 이별을 합리화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 상황에서 남자분의 심리는 뭐냐면요, 굉장히 간단해요. 빨리 이 상황을 벗어나고 싶어요. 상황이 힘들어서 이별을 선택한 남자분들에겐 이별을 선택하는 상황마저도 힘든 상황이 되거든요. 그렇기에 빨리 지나갔으면 하는 바람이 큽니다. 붙잡거나 매달리게 됐을 때 오히려 단호하게 대처해요. 그것도 너무 스트레스니까. 그래서 우리가 단호함의 끝판왕이라고 알고 있는 차단이라는 것도 상황 이별에선 종종 나타나기도 하죠. 잠수는 말할 것도 없고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유독 남자분들에게 상황 이별이 많이 나타날까요? 남자분들은 연애를 할 때 슈퍼맨이 되고 싶어 합니다. 내 곁에서 내 여자친구가 행복했으면 좋겠고 항상 즐거웠으면 좋겠는데 내가 더 이상 해줄 수 없는 사람이니, 내 곁에서 너는 행복하지 않으니 이 연애는 그만하는 게 맞아 라는 어린아이 같은 판단을 하게 되는 거죠. 정말 단순히 상황이 힘들어서 이별하는 경우는 사실 잘 없었어요. 저한테 배정됐던 상황 이별 상황들은 대부분의 그런 공통점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미 많이 매달렸거나 찾아갔거나 그런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행동들을 하시고 온 분들도 꽤 많았죠. 제외를 해야 되는 상대방의 반응은 역시나 너무나도 단호했어요. 여기서 말하는 단호함이라는 것은 최소 일십이라는 뜻이에요. 카톡, 사진, 기프티콘 다 일십. 그만큼 숨어버리려는 경향이 강하다. 그래서 이 상황 이별을 대처하기 위해서 상담사가 할 수 있는 것과 이 영상을 끝까지 보고 난 뒤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릴게요. 저희가 하는 일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드릴게요. 저희는 크게 4가지 영역을 봅니다. DJM, 데이트 전이 맵이라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사용자 경험을 분석합니다. 그 사람이 나와 연애를 함에 있어서 좋았던 경험과 좋지 않았던 경험들, 어디서 경험을 했고 어떻게 해소를 했는지 판단하는 게 첫 번째입니다. 나와 만났던 경험들 중에 긍정 경험들이 훨씬 더 많다면 뭔가 무너졌을 때 부정 경험보다 긍정 경험들이 앞서는 경우가 많기에 이별을 선택하지는 않기도 해요. 부정 경험들이 조금 더 크다면 이 상황 속에서 연애를 굳이 이어갈 필요는 없다라고 판단합니다. 두 번째로는 페르소나라고 하는 상대방의 성향과 기질을 읽는 능력이 필요해요. 단적인 예로 저희는 5만 건의 데이터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 데이터 허스로 모은 건 아니거든요. 사람들마다, 성향마다, 심지어는 직업마다 공통된 성향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에 이 사람은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라고 유추하고 판단하는 능력도 굉장히 중요해요. 세 번째로는 블루프린트라고 하는 미래에 대한 청사진을 그려주는 능력 또한 필요합니다. 상황이 힘들어지고 무너지다 보니까 연애를 유지하는 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좋지 않을 거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문제를 해결하기보단 포기해버린 경우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어떻게 풀려나가는지, 문제를 풀어나감에 있어서 연애가 방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전제화법이나 메타화법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이해관계자 지도를 그려보기도 합니다. 지금 상황 속에서 핵심 관계자는 누구고 그 문제를 해결하거나 공감하거나 이해할 수 있는 관계자는 누구며 그 관계자가 다른 사람일 시 그 다른 사람과 나와의 관계는 어떤지, 그 사람과 상대방의 관계는 어떤지 등등 이해관계자 지도를 그려서 핵심 주변 인물을 파악한 뒤 접근하기도 합니다. 물론 상담을 할 때 이 4가지를 전부 쓰진 않아요. 4가지를 전부 다 써야 되는 상황이라면 그만큼 상황이 힘든 케이스겠지만 보통은 1개에서
개 정도 그립니다. 제가 그걸 그릴 줄 아니까 여기서 이 영상을 찍고 있는 거겠죠? DJM이라고 하는 것 반드시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그렇게 저와 상담을 진행하시고 제외를 하신 분들은 또 다른 공통점이 있는데요. 제가 반드시 제외할 때 이거는 짚고 넘어가야 된다, 혹은 제외 과정에서 이것으로 또다시 싸우게 된다 하더라도 반드시 이거는 풀어야 한다라고 얘기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똑같은 일에 똑같이 반응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내담자분들도 똑같은 반응을 하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겠어요? 상황이 힘들다고 숨어버리는 거. 고쳐야 합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고칠 수 있을지, 또는 어떤 상황에서 그 사람이 숨어버리는지에 대한 전조 현상들을 파악하고 있어야 되고, 그래야지 또 똑같은 일로 이별 안 해요. 상황 이별로 가장 많이 사람들이 걱정하는 것은, 만약에 재회가 된다 한들 그 사람에게 똑같이 내가 맞춰주고 이해하고 그 사람이 힘들 때마다 받아줘야 되면 그건 내가 너무 의뢰 연애를 하는 게 아니냐 라고 물어보시거든요. 사실 거의 정답에 가까워요. 그렇기에 반드시 재회 과정에서는 그 부분들을 제거하는 게 필요하고 커플 회의라는 걸 진행합니다. 구독, 좋아요. 끝으로 상담사가 아닌 여러분들이 판단하고 할 수 있는 3가지 근거와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의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연인에게 의지하고 싶어 하는데 이는 당연해요.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함께 많은 걸 나누고 싶으니까 의지하는 것 물론 필요합니다만, 상황 이별이 된 사람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상대방에게 의지가 아니라 의존을 해버린 경우도 있었어요. 의지와 의존은 다르거든요. 의지는 서로가 맞대고 힘이 될 수 있는 거고요, 의존은 그저 내 짐을 그 사람에게 던지는 것에 불과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지친다. 나도 의지하고 나도 기대고 싶은데 너의 그런 의존적인 성향이 나를 더욱 힘들게 만들고 나는 그런 너를 받아줄 수 없다 라고 판단하게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인정입니다. 이 사람이 나와 연애에서 무엇을 하고 있구나 라고 알아주는 건데요. 아까 말했죠, 슈퍼맨 되고 싶어 한다고. 세 번째 얘기랑 비슷한 얘기일 텐데, 인정을 하는 것. 너가 어떤 사람인지, 너가 나에게 어떤 존재인지, 너가 이 연애로 인해서 나에게 주는 것들이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연애함에 있어서 무엇이 좋았는지, 그런 좋은 경험들을 많이 인정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인정에서는 정체성에 대한 인정, 나에게 잘해준 것에 대한 인정, 마지막으로 네가 나에게 무엇을 잘해주면 내가 뭘 더 잘해주고 싶다라는 인정 역시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칭찬인데요. 많은 사람들이 잘하지만 잘 쓰지 못하는 게 바로 이 칭찬이에요. 오죽하면 고마움을 아는 사람이라는 분석이 있을 정도거든요. 칭찬이 중요한 이유는, 예를 들어보면 이해가 될 겁니다. 데이트를 하는 과정에서 맛집을 갔다고 쳐봅시다. 음식이 되게 맛있어요. 너무나 좋은 곳이었어요. 여기 되게 맛있다 라고 칭찬할 수도 있겠죠. 결과적으로 봤을 땐 이 맛있다라는 칭찬은요, 음식을 만든 주방장이나 음식점에 대한 칭찬이에요. 그렇기에 조금은 와닿지 않거나 약할 수 있어요. 과정을 칭찬해 볼게요. 그 음식점을 찾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던가, 그 음식점을 찾기 위해서 일주일 걸려서 예약을 했다던가, 노력했던 수고로움들을 칭찬하게 된다면 그 부분에서는 조금 더 효과가 좋다고 볼 수 있어요. 상황 이별인데 저는 방금 이 3가지에서는 상황에 대한 얘기는 하나도 안 했어요. 보통 상황 이별이면은 돈 문제로 힘들었다, 직장으로 힘들다, 가족 때문에 힘들다, 뭐 이런 게 상황 이별의 정석처럼 들릴 수는 있겠지만, 잘 생각해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애를 유지해야 되는 이유를 찾지 못했다라는 게 더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이유를 찾아주지 못한 나쁜 사람이라는 건 아니에요. 이유를 찾지 않은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라는 것도 아니에요. 상황 이별을 선택하는 사람도 본인이 뭐 때문에 힘든지, 뭐 때문에 이별을 선택하는지에 대해서 명확히 알지 못하고, 상황 이별을 받아들이는 사람 입장에서도 우리가 왜 헤어졌는지에 대해서 그 사람이 말한 상황으로밖에 유추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파악하는 거예요. DJM을 정말 상황인가? 상황이라면 그 상황을 풀기 위해서 연애는 정말 도움이 안 되나? 연인이 도움이 된다면 어느 방법으로 도움이 되나? 이런 것들을 그 사람에게 얘기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상황이 문제다가 아니라 앞서 말한 그 3가지, 인정과 칭찬과 마지막으로 의지, 이 3가지가 되지 않았을 땐 연애는 더 이상 행복하지 않고 눈치 보는 사람과 눈치 주는 사람밖에 남지 않아요. 그렇기에 연애를 놓아버리는 거고요. 이제는 여러분들이 무엇을 놓치고 있었는지 보이시나요? 그 상황을 풀어나감에 있어서 연애를 유지할 필요성이나 도움이나 아니면 이유를 찾지 못했던 거예요. 이상으로 제가 상황 이별 상담을 진행한 것을 기반으로 영상을 찍어봤는데요. 여러분들이 제외하는 과정에서 조금 더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앞으로도 연애회사 대표 상담사로서 다양한 연애와 결혼, 이별, 재회 상황에서 여러분의 대처력을 한껏 높여드리는 그런 영상을 많이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의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여러분들의 행복한 연애와 결혼 생활을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안녕.